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번에 미국 테크 탑10 ETF에게 변화가 생겼는데요. 종기 리밸런싱 시기를 맞아서 잘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잘 써야 할 텐데요.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16일인 금요일에 미국 테크 탑10 ETF에 대해서 리밸런싱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수의 비중 조절과 함께 오랜만에 종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편출이 된 기업은 컴캐스트고요. 새롭게 편입이 된 기업은 유명한 반도체 기업이죠. 바로 브로드컴이 새롭게 합류를 했는데요. 따라서 리밸런싱 기간을 맞이해서 각 종목들이 해당 비율에 맞도록 다시 재조정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컴캐스트는 편출이 됐고 새롭게 브로드컴이 3%대 비중으로 편입이 된 모습입니다. 현재 브로드컴은 나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순위가 밀려난 컴캐스트를 밀어내고 이번에 미국 테크 탑10 ETF로 편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는 시가총액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ETF의 리밸런싱 기간이 되면 종목의 변화가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테크 탑10 ETF는 시가총액 상위 가중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4개의 기업의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ETF의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하위의 편입 종목들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브로드컴도 우량한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편입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지난 2015년 이후의 성과를 놓고 보자면 반도체 지수보다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4%가 올라갔다면 브로드컴은 453%가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번에 미국 팡플러스 ETF가 중국 기업들을 편출을 시키고 편입 종목 중에 하나로 반도체 기업인 AMD를 편입을 시켰죠. AMD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하지만 미국 테크 탑10 ETF는 지수의 기준대로 시가총액이 높은 브로드컴을 편입을 하면서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조종장에서 현재 16%가 하락해 있기 때문에 나름 주가 방어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2015년 이후의 성과만을 놓고 본다면 AMD가 브로드컴보다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미국 팡플러스 ETF나 미국 테크 탑10 ETF의 투자는 투자자의 성향으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만 10개의 기업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10개의 기업에게 투자를 하지만 시가총액이 높은 초우량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느냐로 앞으로도 나눠지게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변동성이 작으면 투자하기에는 더 좋기는 하지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크다면 투자하기에는 더 어렵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디에 더 잘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ETF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도록 리밸런싱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투자의 성과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조종장이 많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계속해서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기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을 수가 있는 부분은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거겠죠.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시야를 자꾸만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두고 투자를 한다면 현재 가격과 함께 현재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과에만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좋은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질 건데요.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현재 가격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 가져오게 될 미래에 높아져 있을 그 가치죠. 그 높아지는 장기적인 성과를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요즘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리한 비투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말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매달 여유 금액을 가지고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적리식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회가 올 때마다 더 즐겁게 매수를 하면서 열심히 우량한 자산을 하나둘씩 모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만족할 만한 자산으로 크게 불어나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조정장이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싫어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3번의 큰 위기가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현재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들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전부 다 플러스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가져갈 수가 있었던 성과고요. 이번에도 다를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 지금이 투자하기에는 더없이 좋았던 시기였다는 것을 느끼게 될 뿐이고요.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봤을 때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 역시도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내심이 강한 정말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좋은 투자의 성과를 계속해서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럼 항상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잘 맞는 그런 투자 종목들을 가지고서 언제나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